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설명을 해야지. 그러려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은 맞거든. 어쨌든 오늘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나가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자, 1번. 일단은 우리가 지금부터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함수들은 관계식적인 측면에서만 분석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대응 관계에 따른 함수의 분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관계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중요해. 관계식은 중요한 건 맞는데, 관계식보다는 관계식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는다,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막 많이 풀어봤었잖아. 근데 그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x가 얼마가 대입됐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관계들 자체에 좀 더 분석을, 포인트를 맞춰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계식을 모르면 관계식을 모르면 누굴 대입했을 때 누가 나오는지 확인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계식을 아는 건 중요해. 근데 만약에 이런 거지. 지금부터 우리 이쪽에 있는 4명이 여기 있는 3명을 고를 거야. 내가 택신을 골랐어. 지훈이가 질 수 없다. 나도 택신이요. 정민이도 택신이요. 라고 골라버려. 근데 지우가 민성이를 골랐어. 이렇게 되는 경우랑, 아니면 나는 저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민성이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민성이를 골라. 이런 경우랑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긴 거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포인트를 맞춰보겠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함수라는 단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대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 대응. 일단 이거부터 시작이야. 이거 여러분들 책에 설명돼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176쪽 한번 볼래?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확인되니?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돼요? 이해돼? 이해 안 돼? 한글 못 읽냐?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대응이라는 말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x가 있을 거 아니야. 함수 관계식에다 대입을 하겠지. 그럼 분명히 y값이 몇 개 나오겠어? x가 하나 대입하면 하나마다 각각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x를 함수에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y값, 걔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그 묶음 자체가 우리가 뭐냐? 순서쌍이잖아. 그랬을 때 x랑 y라는 그 숫자 자체, 즉 x가 대입되면 y가 나와요 라는 그 문장 자체 있지, 그거를 줄여서 그냥 두 글자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3x라는 관계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 3. 2 대입하면 6. 거기서 1이 대입되면 3이 나와요. 이 말을 1은 3에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대입되는 x가 이때 y값을 고르게 되는 거지? 맞아요? 고른다 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그냥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y는 뭐다라는 관계식으로 만들었지. 근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문자 x, y는 내가 임의로 정해주는 거잖아. 다른 문자로 바뀌어도 되겠지. 그럼 언제까지고 x랑 언제까지고 y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x, 처음에 내가 정해주는 숫자들이지, 이런 숫자를 우리는 따로 역할을 부여할 거야. 어떤 이름으로 부여하게 될 거냐? 지금부터 정의역이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나오게 되는 y값 보이지? 보이니? 누군가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나오게 되는 y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정의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네 번째 하나 더 공역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이때 이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최초에 x를 먼저 정의해주지. x를 정해주지. 그 정해주는 x값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몇 개일지 모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해주는 x라는 녀석을
x를 집합화한 것이 바로 정의역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x를 집합화했잖아.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녀석을 대문자 x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해요. x라는 하나의 집합이다 라고. 확인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치역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치역은 함수에서 함수값들 있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함수값. 그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이 모임 역시 하나의 집합화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들의 모임 치역을 일반적으로 그냥 집합,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역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함수값들이 모이려면 분명히 내가 x가 대입되면 y를 이렇게 고르게 될 거 아니야. 하나씩. 대응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선택받은 애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골라지게 된 치역이 되는 거지. 함수값으로 선택받은 애들. 근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고르다 보면 선택 못 받은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 확인됩니까? 선택 못 받은 애들도 있겠지. 그 애들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 패배자? 공역?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역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y라는 영역 있지? y라는 영역 있지? 그 y 전체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의 공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되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집합화시켜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때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써져 있고 이쪽이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x라는 정의역을 1, 2, 3, 4를 내가 가지는 거라고 집합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y라는 요 전체 1, 2, 3, 4라고 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부터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지.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 함수의 관계를 통해. 확인돼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볼 거냐면 이 f라는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자. x라는 녀석의 약수의 개수 y약. 확인됐니? 그러면 1의 약수, 개수 몇 개야? 그러면 1은 1에 대응이 되는구나. 2는 약수 몇 개? 그럼 2에 대응이 되겠구나. 3은 약수 몇 개? 그러면 3은 2에 대응이 되겠구나. 확인돼요? 다시 4는? 그러니까 3에 대응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정해준 이 x값들,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 정의역. 확인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운동장 전체 다, y값 전체 다. 이게 뭐다? 공역.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선택받은 1, 2, 3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이 화살표를 보내서 1에 갔지.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가 되는 이 관계들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대응이라고 부른다.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용어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공역도 집합을 만들었고 치역도 어차피 집합을 만들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라는 관계 안에서는 치역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공역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겠지? 일부분으로 등장을 하겠지. 물론 선택을 다 받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분 집합, 어차피 같은 것도 부분 집합으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를 가진다라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아, 믿음이 안 가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요 관계 자체, 요렇게 써놓은 요 말 있지? 요 말 보이지? 이 관계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되세요? 그리고 그 함수에서 지금처럼 대응되는 관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76쪽의 내용이 끝난 겁니다. 요걸로 요약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77쪽 옆으로 딱 넘어오면 재밌는 게 나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 있지. 맞아요?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놓고 별표 하나 칠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같은 함수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비중 있게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서로 같은 함수. 어떤 거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여기서 말을 지금 보잖아?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랑 똑같을 때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는 f equal g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돼요? 네. 보이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돼 있는 5번째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서로 같은 함수에서 f와 g랑 같다는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랑 gx랑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맞아요? 이거 두 개 같은 말일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굳이 두 가지 형태로 적어놨을까?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 어떤 점에서 이걸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어떤 점에서 다르길래? 여러분들 책 힌트 다 나와 있어. 어떤 점에서 다르길래? 일단은 f와 g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두 함수를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관계식은 다른 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맞죠? 다른 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fx equal gx라고 나오잖아? 관계식이 같다고 봐도 되겠지. 관계식이 같은 걸 수도 있고 혹은 대응관계 자체가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일부의 대응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x에 대입되는 일정한 숫자들이 정해져 있다. 확인되니? 근데 f equal g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과 이 공역 있지 전체. 거기서 선택받는 치역들 있지. 이것까지 완전히 다 확실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얘보다는 얘가 더 하위 개념이 되는 거야. 즉 이러한 얘들을 가지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 치역까지 다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이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확인돼요? 네. 근데 이렇게 세분화되는 설명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f equal g나 fx equal gx나 어쨌든 둘이 서로 같은 함수 얘기하는 거야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원래 좀 더 파고들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하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올 거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할 거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표현 나오잖아? 대응관계가 그냥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되고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f1 equal g1이 똑같구나. 2 대입하면 f2 equal g2가 똑같구나.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도 따지고 보면 f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1에 해당되는 숫자가 g에서도 1에 해당되는 숫자랑 어떻다? 같다. 대응관계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두 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문제들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 안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거 두 개 그냥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같다고 문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좋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러분들 바로 넘겨서 필수 문제 1번 그냥 눈으로 봐. 178쪽.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라 그랬지? 그럼 함수가 되려면 x가 무조건 y에 대응이 돼야 되지? 근데 한꺼번에 두 개에 대응되면 돼? 안 돼? 안 돼. 세 개에 대응돼도 안 되지? 무조건 단 하나의 y값에 대응이 돼야 돼. 이거 직접 숫자 대입해서 대응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기억부터 봐. x에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자, 니은 0 대입해봐. x에. 그럼 y가 얼마 나와? 1. 그러면 1 있지? 다시 1 대입하면 0 있지? 2 대입하면 1 있지? 그럼 니은 함수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x제곱이야. 그럼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가 없지? 그러니까 디귿은 함수가 안 돼. 그럼 리을 보면은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1이지? 대응되는 거 다 있지? 그러니까 함수 되는 거 누가?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로 같은 함수보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의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아둬야 돼. 자, 지금 문제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해.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 나와 있어. 보이냐 안 보이네? 보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역할이 뭐뭐에서라고 나와 있는 x 있지? 이게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뭐뭐로이로 나와 있는 y 보이지? 이게 바로 뭐냐? 공역이야.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배치해서 함수의 관계로 해석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x에서 y로 화살표를 보내는 관계. 그리고 여기 위에 f라고 이렇게 함수의 관계식을 적는 경우. 마치 여기서 쓴 거랑 비슷한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써. f 이퀄 땡땡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도 써. 확인돼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중등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 이런 표현 배웠잖아. y는 fx. 맞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y 대신에 fx라는 걸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지? 여기를 fx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 그게 지금 너네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야.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x에서 뭐 x-1 이렇게.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이 결국 뭐라는 얘기야? fx라는 관계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fx라는 관계식은 결국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정의역이 x에서 y로의 함수를 뜻하는 다 같은 표현들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제부터 문제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주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고요. 필수 문제 2번이에요. x가 1 이상 7 미만인 자연수래. 그럼 x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거에 맞춰서 함수의 치역을 찾으라 그랬지? 대입해서 대응돼서 나오는 y값들 다 골라주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x가 홀수면 위에 대입하고 짝수면 밑에 대입하는 거지?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들 다 찾으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서 찾으면 돼.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확인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1, 3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ax, gx는 x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지. 이때 f 이퀄 g라고 나와 있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계식이 서로 같아야지만 fx 이퀄 gx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f 이퀄 g라고 나와버렸지? 관계식이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어쨌든 두 개 그냥 같은 의미라고 해석해버리면 돼. 뭐가 되는 거야? f 이퀄 g. 대응관계가 똑같다.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을 대입하면은 F1이랑 G1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구나. 3 대입하면은 F3이랑 G3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그냥 그거 가지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F1 얼마입니까? A가 되겠죠? 이게 G1 얼마입니까? 1 플러스 B랑 얘랑 같구나. 다시 F3 얼마예요? 3A. 얘랑 G3 얼마예요? 그래, 9 플러스 B. 얘네 둘이 같구나.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바로 빼. 어떻게 돼? 2A가 8이 되겠지? A가 얼마예요? 그럼 B가 얼마야? 그래, 그냥 이렇게 찾으면 그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함수가 서로 같다. 무슨 의미야? 대응관계가 같구나. 그냥 그걸로 기억을 해버리면 돼. 그럼 관계식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집어치우고 대응관계가 서로 같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f 이퀄 g나 fx 이퀄 gx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지. 확인되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요 5가지 얘기 그리고 내가 서로 같은 함수 지워버렸어. 그냥 어차피 대응관계가 같다 이 말로 축약할 거니까 다 기억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내용이야. 외워야 될 내용이야. 자, 어디를 보게 될 거냐? 사실 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따로 할 얘기가 없어.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봐. 알겠죠?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어? x가 정의되면 x값에 따라 단 하나의 y값이 결정되는 x, y 사이의 관계지? 다시 말하면 x 하나가 y를 2개 고르면 돼, 안 돼? x 하나가 y를 안 고르면 돼,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좌표평면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만약에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라고 생각을 할 거야.
함수의 정의역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정해놨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어떤 x도 y값을 두 개에 대응되는, 즉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돼, 안 돼? 함수의 그래프랑.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순간 함수가 아니게 돼버리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거는 교점이 어때? 두 개가 돼버리지? 그럼 함수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4번 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 그랬지? 정의역이 실수 전체란 얘기야. 그러면 어디서 선을 그리든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선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 세로선 그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 함수 맞아, 아니야? 어디서 그리든 하나 교점 나오지? 니은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어떤 데는 두 개 나오고 지랄 난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니은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디귿 안 되죠? 리을 되죠? 미음 되죠? 비읍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함수인 건 누구야? 니은하고 디귿 빼고 다란 얘기지?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특별히 할 얘기 없지? 그럼 바로 넘어가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뭐 얘기했었니? 함수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함수를 구분할 거라 그랬었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자, 함수의 종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함수를 분류한다고 하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어떻게 그려지는 게 함수냐면, 함수는 x를 내가 정의했을 때 단 하나의 y값이 나오는 x,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걸 대응관계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x라는 녀석을 내 마음대로 정해만 줘. 그러면 y라는 녀석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1이 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고를래. 그럼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지? 근데 난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두 개를 고르고 싶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하나씩 무조건 고르기만 하면 함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거야. 함수의 개수.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1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2도 뭐 골랐다고 또 못 골라? 그런 거 아니지. 다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5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제곱개의 함수가 지금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뭘로 표현해 볼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에 나와 있는 숫자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5는 뭐야? 공역의 개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공역의 개수에다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4제곱, 정의역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해.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다. 확인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함수에서 우리는 특정한 조건을 하나 줄 거야.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냐?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조건들은 외워야 된다. 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냐면 이렇게 써. x1과 x2가 달라. 여기서 x는 정의역이겠지? x1, x2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다르잖아? 그러면 f의 x1, x1에 대응되는 y값을 얘기하겠지? 마찬가지로 f의 x2, x2가 대입됐을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겠지? 이거 두 개가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조건을 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여기 있는 함수를 분석하면 1이 2를 골랐지. 2는 2를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함수들은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들은 전부 다 뭐해라? 배제시키고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어 봐라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로 대응 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1, 2, 3, 4. 여기에 똑같이 1, 2, 3, 4, 5라고 적을 거야. 확인되니? 이때 내가 만약에 1이 3을 골랐어. 그럼 2는 3을 고르면 돼, 안 돼? 다른 건 3 말고 다른 거는 골라도 돼, 안 돼? 상관없어. 그냥 고르는 거야. 그럼 이 순간 3은 이제 누굴 고르면 안 돼?
그렇지. 그거 빼고 다른 걸 골라버리는 얘기고 4는 1, 3, 4 빼고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골라버리게 되면 대응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치역들 중에 중복 선택 받은 애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팅 나갔다고 생각해봐. 아니 니네 지금 모르겠구나. 이 어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러분들 반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랑 서로 남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해봐. 남자 중학교 다녀서 이것도 모르나? 이 정도는 알겠지? 남녀 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봐. 남녀 짝을 이뤘을 때 왜 웃어? 순수하게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었다고. 남녀 짝을 이렇게 이루게 될 건데 한 여학생을 놓고 남학생 2명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나랑 앉아, 나랑 짝하자, 나랑 짝하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일어날 수 없는 경우로 치부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를 애초에 배제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짝이 1대1로 만남이 주선이 되는 거겠지? 1대1로 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부터 1대1로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의미로 1대1 함수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부터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1대1 함수의 개수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니? 자, 처음에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그래, 5가지. 2는 4가지. 3은 3가지. 4는 2가지로 골라가겠지. 그럼 결국 뭐야? 처음에 공역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공역 빼기 1, 공역의 개수 빼기 1 쭉쭉쭉 해서 계속 곱하겠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야? 정의역의 개수만큼 곱하게 되는 거잖아. 숫자 4개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수학 1시간에 배웠는데. 그래,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에다가 퍼뮤테이션 정의역의 개수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게 된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만든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짝꿍이 되지 못한 애들 얼마나 불쌍해. 그치? 속상하단 말이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한 조건을 하나 더 줘. 어떤 제한 조건을 줄 거냐면 이제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줄 거냐?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나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고 나와. 확인돼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근데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고 놓으면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공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이라고 하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되니? 이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대응관계를 짜보겠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의역 x를 1, 2, 3, 4를 줬어. 그러면 공역 y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4개만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원소가 4개니까 여기도 똑같이 4개. 확인돼요? 이 상황에서 뭐 하겠다? 1대1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됐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거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확인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만나는 관계를 봤더니 1대1로 만나고 있지? 확인돼요?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까지 똑같으니까 함수라고 부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이런 경우를 따로 빼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세 번째 상황인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확인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에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게 될 거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그 다음 3개, 2개, 1개로 줄어들겠지? 이거 우리 배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될 거냐? 공역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고 공역의 개수에다가 팩토리얼을 해서 계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을 시켜놓고 났더니 또 아쉬워졌어.
어떤 점이 아쉬워졌냐면 1이 5를 고르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즉 내 키가 160인데 내 짝으로 180인 애를 고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된 거야. 내 키가 160이면 나는 짝으로 누굴 골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160.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생긴 게 나는 남자인데 여자 짝이 고르는 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누구를 골라야 되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애를 골라줘야 되겠어. 미친놈이지? 그럼 미친놈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네 번째 뭐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 다시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버렸냐면 x가 곧 fx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 1. 2 대입하면 2. 즉 나랑 똑같은 애를 무조건 골라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지.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정의역이 1, 2, 3이야. 그러면 공역도 누가 나와야 돼? 무조건 똑같은 1, 2, 3이 나와야 돼. 4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게 될 거니까, 맞지? 이 상황에서 1은 무조건 누굴 골라야 돼? 그래, 또라이가 된 거야. 나랑 똑같은 애만 골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나를 너무 사랑한 거지. 확인됐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다시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항등함수라고 불러. 말의 뜻은 항상 같은 함수란 얘기야. 함수값과 정의역이 항상 같은 함수. 확인됩니까? 그럼 이런 항등함수의 개수는 굳이 내가 셀 필요도 없다? 몇 개야? 아니 무조건 한 개지 무슨 세 개야. 한 가지 아니야. 개수는 무조건 하나.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다시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야. 난 분명히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뻐 혹은 제일 잘생겨서 모두의 인기를 한눈에 받고 있는데 이렇게 1대1로 고르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치 택진아? 경험해 봤잖아. 그런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싶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종이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뭐냐? 그럼 관종인 상황을 만들려면 1대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모두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1대1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x에서 y로의 경우를 만들었는데 정의역이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 공역도 후보군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 거야. 근데 무조건 모든 녀석들이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는 거야. 이렇게. 나만 봐. 확인됩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x가 뭐가 되든 y값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지? x가 뭐가 되든 y값은 변치 않지? 다시 말하면 상수값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확인됩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개수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어? 처음 1이 고르는 게 몇 가지? 공역의 개수 5개 중에 하나. 5가지. 1은 5가지로 골라. 그럼 2는 한 가지, 3도 한 가지, 4도 한 가지 계속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공역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공역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첫 번째 1이 고르는 개수가 정해지게 될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총 함수를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 형태들에 따른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단순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책의 183쪽 그리고 184쪽에 대한 얘기들이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1대1 대응이야. 이 1대1 대응이라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되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라는 관계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필수 문제 5번에서부터 쭉 해서 9번까지 쭉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눈으로 한번 봐봐. 필수 문제 5번.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골라라 그랬지? 그러면 1대1 함수부터 한번 골라볼래? 1대1 함수 누굴까? 1번 되겠니 안 되겠니? 기억 되겠니 안 되겠니? 어떻게 판단하면 돼? 1대1 함수. 같은 y값이 2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럼 같은 y값이라는 얘기는 가로로 선을 그려서 교점이 2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기억 1대1 함수 되지?
니은은? 안 되지. 니은이 뭐야? x가 뭐가 되든 y값이 항상 일정한 애지? 니은이 바로 상수함수야. 확인돼요? 그럼 디귿 마찬가지로 가로로 그렸더니 어때? 1대1 함수 되지? 리을 어때? 가로로 그렸더니 1대1 함수 되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기억 디귿 리을. 확인됩니까?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문제를 지금 읽어보니까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래. 맞아요? 다시 말하면 공역이 실수 전체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지? 근데 1대1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남아도 되는 게 1대1 함수였으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자 1대1 대응을 한번 찾아보자. 기억 1대1 대응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애를 찾는 거였잖아. 맞지? 네.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 중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지? 기억 1대1 함수 1대1 대응 돼요? 네. 대응 되죠? 확인돼요? 네. 그럼 디귿도 되죠? 리을은요? 안 되는 이유가 y가 0보다 큰 범위가 대응되는 애들이 아무것도 없지? 실수 전체니까 전체에서 다 대응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1대1 대응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마지막 항등함수는 대입되는 애가 똑같은 애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애잖아. 그지? 그러면 기억 되겠니? 안 되겠죠. 니은은 당연히 아니겠죠. 디귿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디귿이 되는 거야. 마지막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 항등함수. 나 자신을 고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x 이퀄 fx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면 항등함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y는 x야. 이렇게 생긴 애가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확인돼? 사실 이거 구분 잘 안 되지? 잘 되는, 안 된다. 지금 괜찮아. 손 들어 빨리.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여기만 지우자. 함수만.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관계식 나와 있는 거 확인 좀 해보자고. 1번에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3차 함수거든?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 다음 니은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잖아. 상수함수.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애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는 애. 그 다음 리을에 나와 있는 애는 리을이 뭐지? 아, 로그함수. 아니다. 이거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증가함수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럼 하나씩 보는 거야. 일단 기억부터 보잖아. 함수는 맞지? 세로선 그려보면 알잖아. 그러면 가로선을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항상 어때?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 말은 즉슨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y가 중복 선택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1대1이야. 확인되니? 그럼 1대1이니까 일단 얘 1대1 함수 가능. 확인되죠? 1대1 함수 가능. 그럼 자 마찬가지. 중복 선택 받은 애 있어? 1대1 함수 가능. 마찬가지. 중복 선택 받은 애 없지? 1대1 함수 가능. 근데 여기는 여기다 그렸더니 다 중복이네. 그 말은 즉슨 x가 뭐가 나오든 y 값이 항상 특정한 하나의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지? 뭐야? 관종이잖아. 상수함수. 얘는 일단 상수함수. 정체 파악 완료. 확인됐죠? 자, 그럼 얘는 일단 1대1 함수 됐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됐으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 개가 1대1 함수가 된 거야,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거거든? 1대1 대응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 확인돼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 그러면 공역이 지금 문제를 읽어봤더니 실수 전체라고 나왔지?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y값이 전범위에 다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 보니까 y값 누가 되든 다 대응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y값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되든. 여기도 y값 다 나올 수 있지. 얘는 어때? y값 음수 쪽에는 y값이 다 나올 수 있잖아. 근데 0 나와 안 나와? y가 0인 거 그래프 없잖아. y가 양수인 거 그래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y에 다 대응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겠구나.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애가 결국 누구? 기억하고 디귿. 확인돼요? 그럼 마지막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지? 나를 너무 사랑하네. 나 자신이랑 똑같은 애 골라줘야 되는 애. 그럼 당연히 뭐겠어? 디귿밖에 더 있겠니? 확인돼요? 그럼 얘는 왜 안 될까? 만약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돼버리잖아? 한 칸 요만큼 떨어졌을 때 2는 어떻게 돼? 더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항등함수가 안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판단하게 될 때 내가 항등함수 사실 좀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싶잖아? 그냥 y는 x만 골라.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얘기라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 함수 누구야? 기억 디귿 리얼. 1대1 대응 기억 디귿. 항등함수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함수는 리얼. 이렇게. 사실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해보면 돼. 확인됐습니까? 자, 실제로 중요한 건 필수문제 6번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필수문제 6번에다 별표 하나 쳐놔. 함수 fx가 ax 플러스 b라는 일치 함수로 그려지는데 얘가 어떻대? 1대1 대응이 돼줘야 된다 그랬지? 맞니? 말 좀. 그럼 필수문제 6번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줘야 되는데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이미 다 주어져 있어. 맞죠? 그러면 우리 이거 좌표평면에 그려버려. 대충. 표시만 하면 돼. 자, 정의역의 범위 어디서부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이렇게 그려. 확인되니? y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지. 0부터 4까지의 범위를 또 그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둘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가 결국 어디야? 요 사이 영역이 되겠지? 이 사이 영역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돼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x 중에 대응이 안 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잖아. y 중에 남는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x랑 y랑 빈 공간 없이 모두가 다 대응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이만큼의 y가 비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버리면 y 안 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야 안 돼? 이만큼의 x가 대응이 안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대각선 끝에서 대각선 끝까지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분명히 범위 안에서 교점이 나오게 되겠지. 교점들을 무조건 진하게 그려주면 돼. 이해되니 안 되니? 이거 잘 생각해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다 하면은 어딜 지나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0이랑 여기 점 1,4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겠지? 맞니?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고 하면 이게 2번이면 이때는 마이너스 1,4를 지나도 되고 그리고 1,0까지 지나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A와 B 값이 각각 다르게 등장을 하게 되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A, B 값 따로 찾은 다음에 각각의 값들의 곱을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이 내용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필수문제 6번 했지?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 이거 자체가. 범위를 주고 범위 안에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거야. 그때 뭐 A, B 값을 찾아라. 혹은 관계식을 아예 줘버리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라고. 그거는 문제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필수문제 6번은 별표 하나 쳐놔. 자, 그 다음 필수문제 7번. 이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와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함수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서 함수값들을 추론하는 문제야. 확인됩니까? 이건 한번 해봐. 알겠죠? 자, 뒤로 넘기면 필수문제 8번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일부러 함수의 개수 내가 다 적으면서 얘기했어.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봐도 될 거고. 필수문제 9번 여기다 별표 하나 쳐. 이게 어려워. 마찬가지로 요거 한 문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필수문제 9번 문제를 한번 빨리 읽어봐.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치자.
다 읽었습니까? 자, 지금 보면 x1이 x의 원소고 x2도 x의 원소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정의역으로 나와 있는 1, 2, 3 중에 서로 다른 x1과 x2가 있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원소 두 개를 뽑잖아? 이때 둘 사이 크기를 비교했네. 맞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는 얘기지? 무슨 함수 얘기하는 거냐?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적어놔. 오늘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 식을 해석하는 내용이 필요한 거라서 적어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중간쯤에 보이죠? 거기다 밑줄 치고 밑에다 적어놔. 이거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나타내는 뜻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증가함수.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1이 4를 고르잖아? 그럼 2는 누굴 골라야 돼? 4 빼고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2가 9를 골랐어. 그럼 3은 어떻게 돼? 고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응관계를 따지기 시작하잖아? 이거 골치 아파.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어떤 전환을 하게 될 거냐? 어찌됐건 정의역이 3개지. 치역으로 당첨될 수 있는 원소는 지금 몇 개란 얘기야? 무조건 3개여야 돼.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치역으로 무조건 3개 고르면 되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6개의 원소들 중에 3개를 그냥 나보고 고르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누구 있어? 아이씨. 4, 7, 8 고를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내가 4, 7, 8을 골라내면 1이 무조건 어디 되면 되니? 4, 2는 7, 3은 8. 다시 말하면 고르기만 하면 대응관계는 알아서 한 가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즉, 이 문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공역의 원소 6개 중에서 3개를 뭐 하면 되냐? 뽑기만 하면 돼. 이거 하란 얘기야. 근데 뽑기는 우리가 또 처음 본단 말이지? 이거 오늘 좀 이따 할 거야. 조합에 대한 얘기야. 조합. 뽑기.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못 풀지? 중학교 2학년 2학기식으로 가자. 6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몇 자리 필요해? 3자리. 그럼 여기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그 다음 곱한 다음에 뽑기만 하는 거면은 1, 2, 3 뽑는 거랑 1, 3, 2 뽑는 거랑 같아 달라? 같지? 3개가 자리 바꾸는 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다 중복이지? 나누면 되겠네. 뭘로? 3팩으로. 맞니? 그럼 3팩 얼마야? 6. 그럼 결국 몇 가지? 그래, 이렇게 나올 것이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확인됐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확인돼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함수의 개수 찾는 것까지. 내가 지금 안 풀어본 문제가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안 풀어본 문제가 필수 문제 7번이거든? 이거 상식선에서 함수들 정리해서 푸는 거. 이거 문제 푸는 팁이야. 어떻게 풀 거냐면 F랑 G랑 H라는 3개의 함수가 나오지.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이거 선생님 대응관계 지금처럼 그렸었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응관계들 그림으로 그리면서 풀어봐. 대응관계 3개 만들어 놓고 F, G, H 3개 만들어 놓고 직접 화살표로 따라가면서 직접 그리면서 풀어봐. 그러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런 느낌 들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합시다. 확인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100, 개념편 193, 유형편 73까지. 합성함수 전까지. 확인됐나요? 자, 우리 문제는 뭐냐면 오늘 화요일이지? 목요일 날 2월 마지막 수업이야. 맞죠? 아마 그때까지 하면은 합성함수까지 끝날 거거든? 그럼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3번이 남아. 그거는 계약하면은 보충 따로 하자.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